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처음으로 판문점에서 단독 회담을 가졌습니다. 분단의 상징 판문점에서 남북한과 미국 새 정상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간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넉 달 동안 멈췄던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협상팀을 이끌고 2, 3주 안에 실무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우리 기업인들을 만나서 미국에 더 많이 투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국 기업 화웨이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라는 요구나 언급은 없었습니다. 3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됐습니다. 오늘부턴 버스와 방송, 금융, 대학 등 특례를 적용받은 21개 업종에도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됩니다.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늘 강원도 내 유일한 자사고인 민족사관고에 대한 재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발자국 보시면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월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분단의 선을 넘어 평화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분단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 분계선도 넘었습니다. 북한 땅을 밟은 첫 미국 대통령입니다. 먼저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걸어나온 트럼프 대통령이 북쪽을 향해 서서히 걸어갑니다. 잠시 뒤 등장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북미 정상은 정전협정 이후 66년 만에 처음으로 분단의 상징인 군사분계선 위에서 악수를 나눴습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땅을 밟는 첫 대통령이 되기를 제안했습니다. 사각에서 한 발자국 건너시면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으시는 미국 대통령이 되십니다. 군사분계선을 지나 북한 땅으로 10걸음 넘게 이동한 두 정상은 박수를 치며 한 번 더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A lot of really positive things are happening, and I'm glad you could be here to see it. But tremendous positivity. 다시 남측으로 내려온 두 정상을 문재인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다가가 반갑게 악수를 나눕니다. 남북미 정상이 함께 만난 것도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1시간 가까이 회담한 북미 정상은 기다리던 문 대통령과 함께 군사분계선 앞에서 인사를 나누고 다음 만남을 기약했습니다. 판문점에서 이뤄진 이번 첫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 대화의 역사적인 장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꽉 막혔던 북미 대화도 다시 속도를 낼 동력을 얻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어제 남북미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것도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 새 정상 사이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 함께 직접 보시죠. 북미 정상이 나란히 손을 잡고 북한 땅을 밟고 돌아온 뒤 자유의 집에서 기다리던 문재인 대통령이 합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소를 지으며 김 위원장과 악수했고 새 정상은 함께 활짝 웃으며 동그랗게 모여 다정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세 나라의 경호원들이 뒤엉켜서 취재진의 접근을 엄격하게 막고 있어서 한때 현장은 어수선하기도 했습니다. 대화도 선명하게 들리진 않는 상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는 것 같고 좋은 결실을 기대한다는 덕담을 했습니다. 여기에 북미 정상이 화답했는데요. 차례로 들어보시죠. When I first becam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ere was great conflict in this area, great conflict. And now we have just the opposite. And it's my honor, and it's the chairman's honor, I should say. We worked well together, and Mr. President, thank you. 이런 순간을 마련하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해준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판문점 회담 제안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야말로 파격이었습니다. 판문점에 나온 김정은 위원장 역시 깜짝 제안에 놀랐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나와줘서 고맙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승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초청글로 판문점에서 다시 만난 북미 정상. 사전에 합의된 만남이 아니냐는 말을 의식한 듯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미리 사전에 합의된 만남이 아닌가 이런 말들도 하던데 사실 난 어제 아침에 선생님께서 그런 의향을 표시하신 걸 보고 나 역시 깜짝 놀랐고 정식으로 오늘 여기서 만날 걸 제안하시는 말씀을 오후 늦은 시간에야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만에 극적인 만남이 성사될 수 있었던 건 트럼프 대통령과 훌륭한 관계 덕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훌륭한 관계가 남들이 예상 못하는 그런 계속 좋은 일들을 계속 만들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맞다드는 그런 난관과 장애를 견인하는, 극복하는 그런 신비로운 그런 힘으로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극적인 회동이 성사될 수 있었던 건 김 위원장 덕분이라면서 지켜세웠습니다. 나오지 않았으면 민망해질 뻔했다면서 파격적인 제안에 화답해준 김 위원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I want to thank Chairman Kim for something else. When I put out the social media notification, if he didn't show up, the press was going to make me look very bad. So you made us both look good, and I appreciate it. 문재인 대통령 역시 오늘은 북미 정상이 주인공이라면서 극적인 드라마를 만든 양 정상 모두에게 덕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양측이 실무협상 대표를 선정해서 협상에 돌입하기로 한 것만으로도 전 세계와 남북의 8천만 국민에게 큰 희망을 줬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담한 제안에 따라서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의 아주 과감하고 독창적인 그런 접근 방식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온라인으로 깜짝 번개 제안을 던진 지 불과 32시간 만에 판문점에서 다시 만난 한국과 북미 정상. 의전과 보안 등 현실적인 벽을 허물며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애초 예상과 달리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회담은 1시간 가까이나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실무 협상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북한이 맹비난해왔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여전히 협상팀을 이끌 것이고 2, 3주 안에 실무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 몇 분에 그칠 것이라던 깜짝 만남은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두 정상은 1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누며 사실상 3차 정상회담을 진행했고 우리 각하와 나와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훌륭한 관계가 아니라면 아마 이 하루 만에 이런 상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이 넉 달 동안 멈춰섰던 실무협상 재가동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auspices of our great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and what's going to happen is over the next 2 or 3 weeks, the teams are going to start working to see whether or not they can do something. 북한이 맹비난하며 교체를 요구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여전히 협상에 전권을 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실무는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맡게 되고 김정은 위원장도 곧 새로운 협상팀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에 대해 묻자 해제하고 싶다면서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북한 측에서도 기존 대미 협상팀을 이끌던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판문점에 나왔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이들의 위상이 올라간 것으로 보여 이번엔 외무성 인사를 중심으로 한 협상팀을 꾸릴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극적 만남은 성사됐지만 협상팀 교체와 적대 정책 철회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한 북한의 반응도 주목됩니다. 폼페이오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겠다라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봤을 때는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극을 좁히지 못한 양측의 실무 협상이 정상 간 극적 만남만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에 앞서 한미 정상은 비무장지대 최전방 초소 오울렛을 함께 방문했습니다. 한미 정상이 이곳을 함께 방문한 건 역시 사상 처음입니다. 두 정상은 북녘 땅을 바라보며 평화의 메시지를 남기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박규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25m 떨어져 있는 비무장지대 DMZ 오울렛 초소에 한미 정상이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양국 정상이 DMZ를 함께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복장도 특별했습니다. 군사적 경고의 의미로 군용 점퍼를 착용했던 클린턴 오바마 전 대통령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양복을 그대로 입었습니다. 지척에서 펄럭이는 인공기를 바라보며 한미 정상은 DMZ에서 진행되는 유해 발굴 작업 등에 대해 보고를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히 개성공단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강조했습니다. It used to be very dangerous, very dangerous. After our first summit, all of the danger went away. Much different place. 오울렛 초소에서 내려온 두 정상은 공동경비구역 인근에 있는 캠프 보니파스를 찾아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거듭 감사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위대한 역사의 변화를 보고 있는 그 전당에 있습니다. 그 위대한 변화를 만들고 있는 주인공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동맹의 모토 함께 갑시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골프복을 선물했습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보가 내년 대선을 앞둔 선거 전략 차원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판문점 회동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오산 미 공군기지로 이동해 장병들을 격려하면서 대선 유세를 방불케 하는 광경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 헬리콥터 마린1이 요란한 록 음악과 함께 오산 공군기지에 등장합니다. 대형 성조기를 배경으로 만족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 장병들을 격려하면서 회동 결과가 생산적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We had a very productive meeting. I outlined the incredible prosperity that awaits North Korea when this whole thing gets settled. 장녀 이방카와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소개하면서 농담을 던지는 여유를 부리기도 합니다. What a beautiful couple. Mike, Beauty and the Beast. 또 주한미군 사령관은 물론 사연이 있는 장병들을 일일이 거명하며 친밀감을 과시하는 등 오산 공군기지 연설은 대선 유세를 방불케 했습니다. Where is he? And you know that great Abrams tank is in his family, named after his father. Did you know that? It's pretty impressive. 이런 가운데 재선 도전을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이벤트를 만들어낸 것은 최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쏠린 유권자들의 눈을 돌리기 위한 승부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CNN 등 비판적인 매체들도 이번 회담을 높이 평가해 트럼프의 도박은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판문점 회동이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을 높여주고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앞당겨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자는 DMZ 회동을 리얼리티 TV 쇼라고 깎아내리면서 이 상황이 비핵화 협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화려한 행사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지구촌의 관심도 온통 판문점으로 쏠렸습니다. 미국 언론들을 비롯한 외신들은 미국 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은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물론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북미 정상의 깜짝 회동을 긴급 뉴스로 타전했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땅을 밟은 첫 미국 지도자라고 전하며
두 정상이 악수하는 장면은 역사적인 촬영 기회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냉전 체제의 상징인 군사 분계선을 넘었다며 북미 정상이 희망과 평화를 보여줬다고 보도했습니다. AFP 통신은 문재인 대통령이 합류한 새 정상의 역사적인 회동에 주목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에 발을 들여놓은 첫 현직 대통령이 나왔다면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지 4개월 만이라고 전했습니다. 복수뉴스는 트럼프는 은둔의 왕국에 발을 들여놓은 최초의 현직 미국 대통령이라고 보도했습니다. CNN 방송도 북미 정상이 남북 양쪽의 땅을 밟은 것은 역사적인 순간이며 엄청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북미 관계의 미래에 대한 회의론도 여전합니다. NBC 방송은 북미가 비핵화에 대해 구체적인 진전을 이뤘다는 징후는 없었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판문점 회동의 의미를 전하면서도 비판적인 전문가의 견해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파격적인 이번 회동의 성격을 놓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양새입니다. 싱가포르와 하노이에 이은 제3차 정상회담이라기보다는 전격 회동이나 비공개 회담으로 보는 다양한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와 신화통신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비무장지대 판문점에서 만났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나중에 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만나서 환한 미소로 대화를 나눴으며 남북미 3자 정상이 한자리에서 만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언론은 깜짝 놀랐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남북미 정상의 역사적인 만남을 시시각각 전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반도 DMZ에서 벌어진 남북미 정상의 역사적인 장면은 일본에도 그대로 생생하게 전달됐습니다. 공영방송 NHK와 민영방송 TBS 등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후 청와대 기자회견부터 대부분 과정을 동시 통역을 투입해 생중계했습니다. 북미 정상의 만남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그 이상은 생각하지 못했다며 상당히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これがどういう中身であったかはともかくやはり短所でなければこういうことはできない。そういう意味で驚きました。 전문가들은 이번 만남이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만남을 통해 본격적인 비핵화 실현을 위한 어떤 구체적 행동을 이끌어낼지가 진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역사적 만남이 이루어진 데에는 북미 정상의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전해들었지만 직접 만나 확인하고 싶었고 김 위원장도 미국이 계속 대화를 진전시키려는 생각이 있는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판단하고 싶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대한 비핵화 문제를 두고 사전 협상이 부족해 보인다는 점을 들며 비핵화 협상이 크게 진전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북미 모두 국내 여론에 외교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단발성 행사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현지 언론은 트위터로 시작해 역사적인 DMZ 만남이 이루어진 것은 정상적인 외교 루트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너무 놀랐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이어서 사상 첫 남북미 정상회동을 성사시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한미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점검하고 참모진들과 비핵화 논의 진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부터 집권 3년차 하반기로 접어드는 만큼 경제 활성화 대책을 포함해서 이르면 이달 말 단행할 10개 안팎 부처의 개각 구상도 가다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어느덧 한여름 7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30도에 가까운 무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0.7도로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29도까지 올라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충청 지역에는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겠고 남부지방에는 오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우산 하나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해상에 발달한 강한 비구름대가 예상보다 더 남쪽으로 동진하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어느 정도 비가 예상됐던 충청 지역은 이제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겠고요. 호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도는 남해상을 지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오후 한때 비가 지나겠습니다. 낮 동안 중북부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요. 전국이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서울과 대구 29도, 광주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는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전국이 맑은 가운데 기온이 점차 올라서 33도 안팎의 폭염이 찾아오겠고요. 주말에는 장마전선이 점차 북상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출하실 때에는 챙이 넓은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우리 기업인들과 만났습니다. 우리 대미 투자 기업들을 한껏 축혀 세우면서 더 많은 투자를 촉구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1시간여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숙소인 호텔에서 한국의 대표적 기업인들과 회동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국내 주요 그룹 총수와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인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의 대규모 석유화학단지를 조성한 롯데그룹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지켜 세웠습니다. Lotte Group's recent investment of $3.1 billion in Louisiana, and Chairman Shin Dongbin, I think he's here. There you are. 또 미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대미 투자액이 많은 기업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총수들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And could I ask you all to stand up, the three folks? Hyundai, Samsung, CJ, and SK. Where's SK? Thank you very much. Congratulations. 삼성전자 본사 건물과 롯데 월드타워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에 대한 투자 확대 요청도 잊지 않고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There's never been a better time to invest or do business and create jobs in America. We passed the largest tax cut and reform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간담회에 앞서서 우리 기업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 등 미국 정부 인사들과 환담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간담회 형식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20여 분 동안 일방적으로 발언하고 따로 한국 기업인의 의견을 듣거나 대화하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기업인들과의 만남에서 우려했던 중국 화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개정된 한미 FTA로 두 나라의 협력이 강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들과의 대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사카 G10 정상회의는 훌륭했고 어려움을 기회로 활용하는 논의가 오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무역 협상은 아쉽게도 최종 합의는 못했지만 정상 궤도로 복귀했다고 말했습니다. I like President Xi a lot. I consider him a friend, but I like him a lot. I've gotten to know him very well. He's a strong gentleman, right? Anybody that is a strong guy, tough guy, very smart, and loves China. And I love the United States. 특히 우려했던 중국 기업 화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동참 요청이나 언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은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미 FTA를 통한 두 나라의 경제 동맹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양국은 수억 달러 이상의 상호 투자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gricultural crops, medicines, and more. Under the terms of this deal, South Korea will double the number of American cars that can enter the market each year. So the car companies are very happy with it, and it gets to be just much more fair.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G20 정상회의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가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미중 무역 협상에 따라 분쟁이 다시 격화할 가능성은 우리 경제에 지속적인 위험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대외 환경 악화로 커진 불확실성이 반영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역사적인 회동을 지켜본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비핵화의 새로운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당은 북핵 폐기라는 목표에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경계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정치권은 첫 남북미 정상 간의 판문점 회동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분단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이 이제는 평화와 협력의 상징으로 거듭났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번 3자 정상회담의 개최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이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새 출발을 기대한다고 밝혔고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과 외교 정책을 연일 날선말로 비판했던 자유한국당도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DMZ에서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만나 대화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북핵 폐기라는 본질적인 목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상의 만남이 진정한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려고 한다면 북핵 폐기라고 하는 본질적 목표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미 정상회동에 앞서 기밀 누설 논란을 빚은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북미 정상의 DMZ 회동은 어렵고 전화통화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해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외교안보 채널을 통해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혀 빈축을 샀는데 남북미 정상회동이 성사되자 자신의 예상이 기분 좋게 빗나갔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주현입니다. 이어서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일부 지역 주택가에 예고도 없이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서 휴일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정부 용현동을 비롯한 신곡동과 밀락동 일대에 수돗물이 나오지 않은 건 어제 오후 4시 반쯤부터입니다. 이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배수지의 유익관 밸브가 고장나 물을 보관하는 저수조가 텅 비면서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 겁니다. 휴일 갑작스런 단수에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고 의정부시청에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의정부시청은 수동으로 밸브를 열어 저수조를 태워 밤 9시부터 순차적으로 물 공급을 재개했습니다. 의정부시는 물이 관로를 지나면서 일시적으로 붉은 물이 나올 수 있다며 잠시 물을 흘려보내라고 당부했습니다.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엔진룸에서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불을 껐지만 불이 난 차량은 모두 탔고 앞에 주차된 차량 일부도 불에 탔습니다. 포구에 정박 중이던 레저보트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2.2톤짜리 레저보트가 침수돼 전복됐고 바로 옆에 정박해 있던 2.5톤짜리 레저보트도 탔습니다. 불이 났을 당시 레저보트 두 척 모두 탑승객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도로를 벗어난 승용차가 표지판을 들이받고 가까스로 멈춰섰습니다. 부산과 경남 거제를 잇는 거가대로 천성 나들목 부근에서 승용차 2대가 추돌하면서 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오늘부터 버스, 방송, 금융, 대학 등 특례 제외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특례 제외업종은 작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으로 노선버스와 방송, 금융, 교육, 사회복지 서비스 등 21개 업종이 해당됩니다.
노동부는 노선 버스업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개선 계획을 제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계도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전주 상산고에 이어서 강원도 내 유일한 자율형 사립고인 민족사관고등학교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늘 오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민사고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심의합니다. 민사고가 재지정 기준인 70점 이상을 받으면 내년부터 5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지만 기준 점수에 미달하면 도교육청이 교육부 동의 절차를 거쳐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처음으로 판문점에서 단독 회담을 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성공단이 경제와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레부터 사흘 동안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학교 급식과 방과 후 돌봄 교실 등 여러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년 전 발의됐다가 기한 만료로 폐기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외국과의 형평성과 인권 침해 소지를 들어 반발하고 있는데 실상을 따져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큰 소리 쳤던 대로 정말로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역사적인 순간 다시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판문점 군사분계선 위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를 했고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은 뒤 북측으로 20걸음 정도를 더 들어갔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담기 위한 뜨거운 취재 경쟁도 느낄 수 있는데요. 1분이 살짝 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땅을 밟은 첫 번째 현직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두 정상은 서로를 추켜 세우며 돈독한 우정을 과시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은 미국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이 행동 자체만 보시지 말고 이 트럼프 대통령께서 분기선을 넘어서 다시 말하면 거치하는 그 각오를 청산하고 앞으로 좋은 만나를 개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남다른 용단에 라고 생각합니다. I didn't really expect it. We were in Japan for the G20. We came over and I said, hey, I'm over here. I want to call Chairman Kim. And we got to meet, and stepping across that line was a great honor. A lot of progress has been made. A lot of friendships have been made, and this has been in particular a great friendship. So I just want to thank you. That was very quick notice, and I want to thank you. 남북미 세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것도 이번 판문점 회동이 사상 처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내내 북미 간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빛나는 조연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전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사상 첫 남북미 정상회동입니다. 경호원과 취재진에 둘러싸여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담소를 나눈 세 정상은 곧이어 회담장인 자유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회담장에는 북한과 미국의 국기만 걸려있고 문 대통령은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담한 제안에 따라서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의 아주 과감하고 독창적인 그런 접근 방식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미 정상의 회동을 처음 공식화했습니다. 정전선언이 있은 후 66년 만에 판문점에서 미국과 북한이 만납니다. 이어 자신도 이번 DMZ 방문에 동행하지만 중요한 건 북미 정상 간 대화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과정마다 시종일관 북미 정상의 역사적인 만남에 초점을 맞춰 중재자 역할에 주력했습니다. 저도 오늘 판문점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중심은 북미 간의 대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만남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문 대통령의 말에 동의한다며 이미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판문점에서 북미 간 직접 대화가 성사되면서 문 대통령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변함없는 중재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Us in the talks, and we'll be dealing with South Korea. We'll be dealing with President Moon and his people. But pretty much it's going to be the initial talks will b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with North Korea, and President Moon will be right there. 문 대통령은 이번 만남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여정이 큰 고개를 넘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북미 협상에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YTN 전준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된 이번 만남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4차 북미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린다면 북미 관계 정상화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기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마주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악수를 나누며 잠시 대화한 뒤 함께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측 땅으로 넘어갑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처음 북한 땅을 밟는 순간입니다. 두 정상은 다시 군사 분계선을 넘어 남측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트럼프 대통령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김 위원장이 적당한 시기에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I just asked him outside. I said, you know what? At the right time, you're going to come over. We're going to go over there. We have a ways to go yet. 4차 북미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릴 가능성을 열어놓은 겁니다. 김 위원장의 평소 스타일을 봤을 때 앞으로 실무 협상에 진전이 있다면 워싱턴을 방문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만약 김 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한다면 북미 관계 정상화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1972년 닉슨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미중 수교에 물꼬를 텄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런 점에서 4차 북미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리게 될 경우 그 무게감은 앞선 3차례의 북미 정상회담과는 크게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천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함께 비무장지대 오울레 초소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에 대해서 직접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완화에 대해서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비무장지대의 오울레 초소를 방문해 개성공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오울레 초소는 군사 분계선에서 25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개성공단을 직접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이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가 제품을 생산하는 공단이었지만 남북 간 갈등으로 폐쇄됐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이 남북 경제와 화해 분위기 조성,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취임했을 때만 해도 굉장히 위험했는데 싱가포르 회담 이후 위험이 사라지고 안전한 지역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I don't like sanctions being on his country. I'm looking forward, but the sanctions remain, yes. But at some point during the negotiation, things can happen.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르면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며 제재 완화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협상 결과에 따라 변화가 생길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시민들은 어떤 표정으로 바라봤을까요? 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판문점 회동이 성사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종일 TV에서 눈을 떼지 못한 시민들. 남측 자유해진 문이 열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혹시나 하는 순간 군사분계선을 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뒷모습 너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보이자 박수와 함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북미 정상이 자연스럽게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모습에는 옅은 탄성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글쎄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아서 너무 감격스럽고 눈으로 보면서도 쉽게 믿을 수 없는 영화와 같은 현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만난 거라서 이렇게도 만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놀라웠어요, 많이. 통일이 됐으면 하는 한 사람으로서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민간인이 접근할 수 있는 최북단 통일대교에도 3355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판문점에서 차량으로 10분 거리. 적지 않게 떨어져 있지만 역사적인 만남의 의미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느껴보겠다는 생각에 집을 나섰습니다. 인생에 살면서 경험하기 어려운 사건인 것 같아서요. 역사적인 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특별히 방문하게 됐습니다. 실망스러운 결과로 끝났던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넉 달 만에 파격 재회. 과정도 형식도 놀라웠던 만큼 한반도 평화를 향한 기대감은 다시 커졌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24시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정이 빽빽하고 숨가쁘게 돌아가면서 역대 미국 대통령 그 누구보다도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DMZ 회동 깜짝 제안으로 세계를 들뜨게 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도착하자마자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이후 1년 7개월 만의 방한입니다. 짧은 산책 뒤 이어진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의 만찬에서 한류 스타 엑소와 골프 영웅 박세리 감독을 만나서는 크게 호응했습니다. Thank you so much. This is so nice. 감사합니다. I'm excited. DMZ 회동 여부를 기다려보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은 돌이켜보면 자신감으로 풀이됩니다. Is there going to be a three-way summit with the two Koreas and yourself? Well, we're going to see. They're working things out right now. Thank you. 대기업 총수들을 향해 미국에 대한 투자를 거듭 당부한 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DMZ 회동을 공식화하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사상 최초로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분단의 상징 판문점에서 마주서서 평화를 위한 악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군복이 아닌 양복 차림으로 DMZ 오울레 초소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안내에 따라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습니다. 오랜 적대적 관계였던 우리 두 나라가 이렇게 여기서 평화의 악수를 하는 것 자체가 어제와 달라진 어느 걸 표현하는 것이고. 출국 직전 오산 기지에서 미국 장병들을 격려한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에서 내리고 다시 탑승하기까지 24시간 동안 어느 때보다 역사적인 여정을 기록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판문점 만남 생중계 실시간 시청률이 27%를 넘었습니다. 실시간 시청률 조사 회사 ATAM에 따르면 지상파 3사와 보도채널 2사, 종합편성 채널 4사가 어제 오후 3시 46분부터 3시 54분까지 생중계한 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실시간 시청률 총합은 27.03%로 집계됐습니다. 채널별로는 KBS 1TV, SBS, MBC, YTN, JTBC 등의 순이었습니다. ATAM은 서울 수도권 700가구를 대상으로 시청률을 조사합니다. 네, 어느덧 7월의 첫날입니다. 오늘도 30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선선함이 감돌지만 낮에는 덥겠습니다. 서울과 대구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춘천 31도까지 올라 예년 수준과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모습입니다. 장마전선은 제주 남쪽 먼 해상까지 쭉 밀려가 있는데요. 현재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남부 지역은 오후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천둥과 번개가 동반되는 곳도 있겠고요. 충청 지역은 산발적인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중북부 지역은 비 예보 없이 구름만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구름 사이로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또 아침까지 서해안과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과 비슷합니다. 서울의 기온이 현재 20.7도, 대구 21.2도인데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내려갑니다. 서울 29도, 청주도 29도, 대전 28도, 광주 27도 선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장마 전선이 좀처럼 북상하지 못하겠습니다. 중부 지역은 앞으로 열흘간 장맛비가 내리지 않겠고요. 남부 지역도 주말쯤이 돼서야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마가 쉬어가는 사이에 폭염이 다시 고개를 들겠습니다. 금요일에 서울 낮 기온은 33도까지 치솟으면서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놓고 우리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일본이 이달부터 우리나라에 대해 사실상의 경제 제재를 적용한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 등이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영 정책을 수정해 반도체와 TV 스마트폰 제조에 사용되는 세계 품목의 수출 규제를 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대상으로 삼은 세계 품목은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꼭 필요한 리지스트와 고순도 불화소, 그리고 TV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부품으로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라고 산케이는 전했습니다. 해당 세계 품목은 일본이 세계 전체 생산량의 최대 90%를 차지하고 있어 기업 대부분이 이를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세계 품목의 한국 수출이 엄격해지면 삼성과 LG전자 등 한국 대표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을 둘러싼 사실상의 보복 조치라며 이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첨단 재료 등의 수출에 대해 수출 허가 신청이 면제되고 있는 외국환 관리법상 우대 제도인 백색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오는 8월부터 제외할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한국이 백색 국가 대상에서 제외되면 일본 업체들이 해당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일일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안전보장상 우호국으로 인정해 백색 국가로 지정한 나라는 미국과 영국 등 27개 나라며 한국은 2004년에 지정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경제제재 조치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번 주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학교 급식과 방과 후 돌봄 학교 노동자들도 포함돼 있어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종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일정은 3일부터 5일까지입니다. 파업 첫날인 3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4일과 5일에는 지역별 파업과 집회가 이어집니다. 이들이 파업에 나서면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학교 급식의 경우 학생들이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거나 학교에서 빵과 우유 등으로 때워야 합니다. 파업 참가 여부와 참가 비율에 따라 급식 식단 간소화를 우선 고려하고 가정에서 도시락을 지참하게 하거나 학교에서 빵, 우유 등 대체품을 제공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돌봄 교실이 파업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직장 부모는 당장 아이를 어디에 맡길지 걱정입니다. 병원의 청소 근로자가 손을 놔버리면 병원 위생도 비상입니다. 고속도로 요금 수납원이 파업으로 자리를 비우면 이용자 불편은 불가피합니다. 이처럼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에서 공공 비정규직 공동파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관제나 파견, 무기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6.24% 인상과 수당 등 복리후생비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빵, 우유 주면 답니까? 그것이 대책이라고 내놓은 정부 교육감들의 서스름치 않는 그러한 입장들에 대해서 정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측은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인 1.8%를 노조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막판 교섭 타결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 등 기관별로 총파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지난 2015년 발의됐다가 기한 만료로 폐기됐던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4년 만에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없는 법이라며 인권을 침해하려 한다는 의료계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마취 중인 환자 옆에서 생일 파티를 엽니다. 수술 도구로 장난치거나 환자를 내버려둬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도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움직임이 다시 나온 배경입니다.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2015년 미국에서 법안을 추진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고 매사추세츠와 위스콘신 등 2개 주에서만 최근 다시 논의 중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것이 이제 수술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좀 해친다고 생각을 해서 다들 강제화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법제화되진 않았지만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곳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경기도 내 의료원 6곳에는 있고 일부 대학병원도 연구 목적의 수술실 CCTV를 운영합니다. CCTV는 그 자체로 사생활 등의 인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 해킹으로 인한 영상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지울 수 없는 만큼 철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발의된 법안은 환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촬영하고 유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수술실 CCTV를 도입한 경기도의 경우 인권 침해 우려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의사협회는 근무 공간인 수술실의 CCTV가 의료진의 인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정작 응급실과 진료실에는 환자 난동에 대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해달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근무 공간이라 해도 보육교사가 일하는 어린이집엔 CCTV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약자인 어린이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겁니다. 수술실에서의 의사의 인권을 주장하기보다는 수술실의 안전과 환자 인권 보호가 훨씬 더 우선이죠. 그래서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습니다. 지난해 10월 수술실 CCTV를 도입한 경기도 안성병원. 현재까지 전체 환자 가운데 66%에 달하는 840명이 촬영에 동의해 수술 중 CCTV 촬영을 했지만 소송하겠다거나 영상 공개를 요청한 사례는 없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정부가 의왕, 청계와 성남, 신천 등의 공공택지 지구를 지정하고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깁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수도권 30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 발표 당시 1차 입지로 선정된 성남, 신천과 의정부, 우정 등 4개 지구가 이달 안에 공공주택지구로 최종 지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상대적으로 교통이 편리한 이들 4개 지구에는 신혼희망타운 등 10,000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르면 2021년부터 분양이 시작됩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부적격 당첨자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청약 제도가 도입됩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가 정리한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보면 오는 10월부터 청약 자격 사전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청약 부적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1순위 청약일 전인 5, 6일 동안에 미리 청약할 수 있는 사전 청약 제도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비우고 비결이요? 역시 메이킨이죠. 변비, 복부 팽만, 식욕 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메이킨으로 유쾌, 상쾌, 통쾌. 변변 메이킨.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나는 그룹웨어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던 그룹웨어는 다릅니다. 기업의 모든 정보가 모여 연결되고 모든 구성원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언제 어디서나 협업하도록 돕습니다. 나로부터 기업은 업무 효율을 통한 기업 잠재력 극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도전이기에 가능한 그룹웨어 비즈박스 알파입니다. 도전과 상의하세요. 도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주도로 2-3주 동안 실무팀을 구성해 협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만간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김 위원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많은 복잡한 일이 남았지만 실무진의 논의를 지켜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이 실무팀을 선정해서 이미 명단을 갖고 있다면서 한국과 북한을 살아가는 비건 대표가 자신을 대표해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만난 북미 정상, 이번엔 톱다운 방식을 다시 내세우기보다는 일단 아래로부터의 실무 협상이 먼저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무엇보다 북미 간 비핵화 해법의 간극을 좁히는 게 관건입니다. 강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단독 회담을 마치고 나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추가 정상회담이 급한 게 아니라며 실무 조율을 통한 합의가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북미 정상이 먼저 회담 날짜를 정해놓고 그에 맞춰 실무 협상을 벌이다가 빈손으로 끝났던 2월 하노이 회담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겁니다. We've agreed that we're each going to designate a team, and the team will try and work out some details. And again, speed is not the object. We want to see if we can do a really comprehensive good deal. 북미 양측은 지난해 6월 사상 첫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와 상응 조치의 맞교환 방식을 두고 1년 넘게 평행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 과정을 여러 단계로 쪼개 제재 완화나 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고받으며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른바 단계별 동시행동 원칙입니다. 이런 훌륭한 관계가 남들이 예상 못하는 그런 계속 좋은 일들을 계속 만들면서 난관과 장애를 견인하는, 극복하는 그런. 반면 미국은 북한의 마지막 핵무기를 반출하는 최종 단계까지 한꺼번에 타결한 다음 그에 따른 보상 등 반대급부는 차후에 동시 병행적으로 진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 북미 관계 정상화를 공약한 싱가포르 합의를 동시 병행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언뜻 북한의 단계별 동시 행동과 미국의 동시 병행적 진전이 비슷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결국 비핵화와 보상 조치를 단계별로 합의해 나가느냐, 일괄 타결 뒤에 동시에 진행시키느냐, 이 미묘한 차이를 어떻게 좁힐지 실무협상팀의 숙제가 될 전망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번 3차 회담의 물꼬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었습니다. 트윗 외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G20 정상회의 마지막 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DMZ를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을 만나 악수하고 인사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 같은 제안은 북미 실무진 사이에 접촉이 이뤄지면서 현실이 됐습니다. 김 위원장도 트윗을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하루 전에야 알았다고 소개했습니다. 사실 난 어제 아침에 선생님께서 그런 의향을 표시하신 걸 보고 나 역시 깜짝 놀랐고 정식으로 오늘 여기서 만날 걸 제안하시는 말씀을 오후 늦은 시간에야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 사이에 어떤 신뢰가 있다며 깜짝 제안이 성사될 수 있다는 기대를 여러 차례 나타냈습니다. 만남 뒤에는 제안이 트윗을 통해 급히 이루어졌는데 김 위원장이 빠른 대답을 내놓은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Quick notice, nobody saw this coming, and it was great that he was able to react so quickly and that we were all able to react so quickly.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미중 무역 분쟁의 주요 이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5월 초 워싱턴 협상을 앞두고 3,250억 달러 추가 상품에 대해 25%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위협도 트윗을 통해서였습니다. 이렇듯 트럼프 대통령 트윗은 소회를 밝히는 차원의 가벼운 소통 매체가 아니라 국제 정세를 뒤흔드는 정치 행위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요즘은 드론이 재해 현장에 투입되거나 불법을 단속하기도 합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전문 교육을 받아서 드론을 운영하는 건데요. 여러모로 이점이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하천역 공영주차장 상공에 드론이 떴습니다. 장마철에 하천이 범람할 경우 주차장의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는 안내 방송을 하는 겁니다. 현재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저지대 산성 침수 지역에 계신 주민께서는 즉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비가 많이 내리고 하면 차도 떠내리고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드론으로 알려주면 피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시외곽 하천에서도 드론이 바삐 움직입니다. 하천 오염 여부를 파악하거나 오염물질 배출원을 찾기 위한 겁니다. 도시의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이나 불법 개발 행위를 적발할 때는 더 큰 드론을 사용합니다. 네, 기존에 3, 4일 정도 사람이 투입해서 걸리던 시간을 이 드론을 활용하면 30분이면 측량을 끝내고 행정 업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가 운영하는 드론은 모두 4대. 시청 정보통신과와 도시개발과 직원 6명이 드론 전문 교육을 받고 도시개발이나 하천, 산림, 불법 행위 단속 등 업무에 활용합니다. 행정 서비스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는 이제 경비 절감도 되고 예산 절감이 돼서 우리 이제 행정 서비스의 새로운 영역을 좀 개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날로 쓰임새가 많아지는 드론. 4차 혁명 시대를 맞아 시민 안전이나 각종 행정 분야에서 직접 드론을 운영하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오늘로 민선 7기가 시작된 지 1년이 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천연자원을 활용한 블루 이코노미를 앞으로 천년을 이끌 전략으로 내세웠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소개합니다. 섬이 많아 천사의 섬으로 불리는 전남 신안. 실제로 전남은 섬이 2,100여 개로 전국의 65%, 구불구불 아름다운 리아스식 해안은 전국 해안선의 45%를 차지합니다. 이에 힘입어 이곳 목포 사막도에서는 제1회 섬의 날 국가 기념행사가 다음 달 8일부터 2박 3일 동안 축제 형식으로 열립니다. 해양 치유와 섬, 바다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전남 관광객 6천만 명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도 구축됩니다. 전남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점유율이 26.2%로 전국 1위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고 받겠습니다. 오늘 2022년에 한정공대와 연구단지가 문을 열면 에너지 핵심 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백신 특구 화순에서는 해마다 국제 포럼이 열리고 있습니다. Will be required to have a more, I hate to use the word universal because we'll never have a universal flu vaccine. 나아가 천연물을 활용한 생물의학 집적화 단지도 1조 원대 규모로 조성되고 건강 관광 미래 도시도 건설됩니다. 전남은 고흥의 항공과 우주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미래 운송기기 산업을 유치하는 등 천연 자원을 활용한 5가지의 블루 이코노미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그 청색의 자연 자원에서 새로운 블루 오션을 찾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의 경제적 혁신 성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남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는 블루 이코노미가 새로운 천년 먹거리 확보에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꼭 50년 전 인류가 달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50주년 기념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최근 달 탐사 경쟁에도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9년 7월 20일 지구의 밤을 밝혀온 달에 인류가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50년 뜸했던 달 탐사 경쟁이 다시 불붙으면서 달 착륙 50주년 기념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아폴로 11호 50주년 기념 우표가 나오고 나사는 50주년에 맞춰 특별 생방송을 예고하는 등 기념 행사가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휴스턴 우주센터도 티셔츠와 머그컵 등 다양한 달 착륙 50주년 기념품을 준비하고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50주년이란 특별한 시점에 방문객들 감동도 배가 됩니다.
It means a lot to be here with my family and to have something, a souvenir, and to be here at a special place like this at a special time, celebrating the anniversary. 세계적인 장난감 레고사도 나사와 협력해서 아폴로 11호 달 착륙선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달 착륙 50주년을 기념한 이 모델은 출시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기입니다. We have just noticed over the years that space is a passion point for both adults and children. So we're just excited to bring different space-themed sets in our portfolio and just to keep inspiring more kids to explore. 달에 가려는 경쟁도 다시 불붙어 50주년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올해 초 최초로 달의 뒷면에 탐사선을 착륙시킨 데 이어 인도가 최초로 달의 남극에 착륙할 탐사선을 7월 중에 발사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 달 착륙을 시도하다 추락해 실패한 이스라엘도 바로 재도전을 선언했고 미국도 5년 뒤 사람을 다시 달에 보내겠다는 아르테미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엔 특히 민간 기업들과의 협력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어서 이제 막 움트고 있는 민간 우주여행의 목적지로 달이 추가되는 날도 그리 멀지 않아 보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박성현 선수가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 아칸소 챔피언십에서 시즌 2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 경기에서 5타를 더 줄인 박성현은 최종 합계 18언더파로 박인비와 김효주를 한타 차로 따돌렸습니다. 지난 3월에 이어 올 시즌 2번째 우승을 달성한 박성현은 LPGA 투어 통산 7승과 함께 석 달 만에 세계 랭킹 1위 자리도 되찾게 됐습니다. 프로야구 대구 경기에서 SK의 왼손 에이스 김광현이 빼어난 위기관리 능력을 뽐내며 시즌 10승 고지에 올랐습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1회부터 삼성 김원곤에게 적시타를 맞았지만 김광현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6회까지 매 이닝 주자를 득점권에 내보내고도 여유를 유지했습니다. 솔로 홈런 포함 안타 8개를 허용했지만 2점으로 막았고 10대1 앞선 7회 마운드를 넘겼습니다. 5월 15일 NC전 이후 9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며 국내 투수 가운데 유일하게 10승 고지를 밟았습니다. SK는 시즌 3번째로 선발 타자 전원 안타를 달성하고 14대7 대승을 거뒀습니다. 주자가 나가게 되면 집중하고 그리고 재원 형이 리드가 계속 좋았기 때문에 운 좋게 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롯데는 또 한 번 선발 투수가 무실점 호투를 펼쳐 두산을 이틀 연속 무득점으로 묶었습니다. 전날 장시환에 이어 이번에는 레일리가 6과 3분의 2이닝을 잘 틀어막아 토요일과 똑같이 4대0으로 이겼습니다. 키움은 4번 타자 박병호가 솔로 포함 3타점을 몰아쳐 3연승을 달렸고 NC도 홈런 2방으로 LG 차우찬을 두들겨 9대1로 이겼습니다. KT는 연장 10일에 황재균이 끝내기 홈런을 날려 기아를 4연패에 밀어넣으며 5연승을 질주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프로축구 선두권 경쟁 중인 서울과 울산이 난타전 끝에 2대2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추가 시간 7분에 터진 김부경의 극장골로 울산은 패색이 짙던 경기를 되살렸습니다. 프로축구 소식 양시창 기자입니다. 리그 선두권 두 팀의 대결답게 경기는 내내 손에 땀을 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첫 골은 예상보다 일찍 터졌습니다. 전반 8분 울산 이동경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왔지만 김태환이 바로 슛으로 연결해 먼저 골문을 갈랐습니다. 전열을 가다듬은 서울은 공세를 이어갔고 알리바예프가 그림 같은 왼발 가마차기로 만회골을 만들었습니다. 불과 4분 뒤 이번엔 박주영의 날카로운 크로스가 문전으로 배달됐고 박동진의 헤딩 슛이 다시 그물을 출렁했습니다.
한 골 뒤진 울산은 후반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지만 비디오 판독에 울어야 했습니다. 준유와 황일수의 슛이 골망을 출렁였지만 모두 오프사이드로 판정됐습니다. 하지만 추가 시간 6분을 넘어선 시각, 김보경의 믿기 어려운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종료 직전 터진 이른바 극장골로 울산은 선두 경쟁을 이어갈 수 있는 승점 1점을 챙겼고 지난 26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라와의 0대3으로 진 충격을 떨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은 5연승에 실패했지만 9경기 연속 무패 기록은 이어갔습니다. 1위 전북은 전반 26분 포항 하창래의 퇴장으로 수적인 우위를 점하고도 1대1로 비겼습니다. 인천은 U20 월드컵 스타 이강인이 시축으로 힘을 보탰지만 강원에 역전패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최혜진 선수가 한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에서 시즌 4번째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최혜진은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맥콜 용평 리조트 오픈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3개를 묶어 3타를 줄였고 최종 합계 10언더파로 2위를 2타 차로 제쳤습니다. 호주 교포 이원준이 프로 데뷔 13년 만에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원준은 경남 양산에서 열린 KPGA 선수권 최종 라운드에서 한타를 잃고 연장전에 돌입했지만 연장 첫 홀 버디를 기록해 파에 그친 서영석을 따돌렸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제주 남쪽 먼 해상으로 물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이 지금 충청 지역에 약하게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오늘 주로 충청과 남부 지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오늘 우산 챙겨서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남부 지역은 오후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고요. 일부 지역은 천둥과 번개까지 동반되겠습니다. 충청 지역은 빗방울만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을 비롯해 이번 주 내내 중부 지역은 장마가 쉬어가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주말쯤 다시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장마가 쉬어가는 사이에 더위는 더 심해지겠습니다. 기온이 점점 올라서 주 후반엔 33도 안팎의 폭염이 다시 고개를 들겠습니다. 금요일에 서울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해안과 일부 내륙은 짙은 안개가 이어지겠고요. 낮 동안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구름이 끼는 가운데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과 비슷합니다. 서울 기온이 현재 21도, 대구 21.9도인데요. 낮은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올라 더워지겠습니다. 서울 29도까지 오르겠고 대구도 29도, 춘천과 강릉은 31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잠시 후 8시 굿모닝 YTN 2부가 이어집니다.